임대 관리를 배수진을 치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상황에서 제가 그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소장님, 제가 영상을 찍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임대관리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부동산 중개인 분들하고 이제 연락을 다 하고 또 많이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어가지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공실률이 좀 높다고들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또 저희가 역대급 공실률을 또 찍고 있잖아요. 0점대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가 현재 380개의 호실이 있거든요. 근데 강남에 다른 뭐 임대관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1000개 정도, 뭐 2000개 이런 업체들이 있다고 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5%대 해서 많게는 10%대까지 지금 현재 공실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 케어하우스가 1%, 좋을 때는 0점대까지 들어가는 게 그 얘기즉슨 이 케어하우스가 저는 사실 강남 임대시장에서 먹히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케아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보다 나은 거 아닐까. 소장님은 직접 이제 그걸 또 계획도 하셨고 실제로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게 좀 궁금해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서 수익형 부동산, 뭐 건물을 사던 아니면 그게 뭐 상가든 건물을 처음 사거나 아니면 여러 번 샀더라도 이 공실률이라는 거 우리가 신경 쓰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 사는 분들은 그게 일단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공실이 없는 부동산을 산다, 그리고 수익률도 뭐 적정하다, 괜찮다 한다면, 예를 들면 국가에서 주는 연금과 같은 마음의 편안함, 뭐 안정감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실이 없는 부동산은 누구든지 그거는 뭐 100% 이건 없다 확신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거의 못한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저는 그 방향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물이 있고 옆에 어떤 건물이 또 새로 지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그 이후에도 계속 지어진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는 새 거니까 또 경쟁에서 밀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얘가 경쟁하는 부동산이냐 아니면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이냐, 이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샤넬과 중소업체 가방, 이 경쟁 관계인가요? 같은 가방인데 다른 시장을 형성하고 있죠. 내지는 뭐 한정판이 나오면 뭐 그거 대기 걸어놓고, 뭐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더한 일이죠. 그리고 요즘에 뭐 자동차를 보면 불경기라고 하지만 대기 걸어놓고 뭐 6개월, 1년 기다려야 되는 차들도 있어요. 돈 주면 바로 갖고 올 수 있는 차들이 많은데 왜 이걸 더 비싼 돈을 주고 우리는 사죠?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1시간 거리가 뭐 20분, 30분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몇 분 차이 날 텐데 왜일까요? 그냥 하고 싶으니까예요. 모든 행동이나 결정을 이성적으로 따져서 할까요? 먼저 마음에 들고 나서 이성적인 이유를 찾을까요? 대부분 후자예요. 혼자서 이제 회로를 돌리는 거죠. 이성의 회로를. 그 뒤에는 내가 저걸 사면은 중저가를 3개 쓰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쓸 거야. 그리고 만족도가 훨씬 크지 하면서 그걸 사는 거죠. 마음에 든다는 건 그럼 뭘까요? 그 느낌이라는 거는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확률은 높겠죠. 마음에 들어 할 확률은. 그거나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 갖고 싶게 만드는 요소들은 뭐가 있냐? 브랜딩이 될 수도 있고, 뭐 인테리어 될 수도 있고, 뭐 성능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딱 집어내기란 사실 어렵죠. 그만큼 노력을 해도 짧은 기간에는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먹게 하는 거, 그러면 경쟁이 아니라 다른 시장을 형성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케어하우스뿐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뭐 근생 건물, 상가 사무실 이런 건물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싶게 하는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는 그 요소를 찾냐면 대상이 누구냐 일단 확실해야 되거든요. 지금 주거형은 20대, 30대예요. 저희의 임대 수요자예요. 혼자 사는 1인 가구.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저희는 임대 수요가 더 많아요. 부동산 분들 두 분하고 최근에 밥 먹게 됐는데 케아는 일단 여자예요. 많이 그러더라고요. 6대4, 7대3? 네, 딱 그.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20, 30대 여자를 임대 수요로 제가 타겟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월세 내는 것도 용이하고 연체됐을 때도 훨씬 더 잘 대처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연령대와 성별을 정하는 게 맞잖아요. 좋아하는 위치는 어딜까? 인테리어 어떤 걸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만족하는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는 원룸형 하나로 오픈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었다면 지금 거실과 방 구조가 나눠져 있는 걸 저는 더 선호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나눠져서 어느 정도는 공간 분리가 돼 있는 걸 더 선호한다고 생각해요. 방이 넓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방에선 잠만 자니까.
그리고 누워서 핸드폰 하잖아요. 나머지는 거실 생활을 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방 하나 거실 하나로 이렇게 나누는 편. 그리고 투룸이 되면 투룸은 조금 다르기도 해요. 뭐 인테리어를 얘기한다면 저는 인테리어는 20, 30대들이 많이 가는 곳을 가서 봐요. 그들이 좋아하는 게 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인기 있는 영화, 주인공들의 집, 잡지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걸 조합하는 거예요. 수백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뭘 선택하냐가 이제 제 노하우가 되겠죠.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마음에 든다. 제가 그렇게 신경 쓴 거 다 모를 거예요, 아마. 문부터 신발장부터 신발장 밑에 조명부터 여자분 또 부츠가 있잖아요. 부츠 칸을 따로 만들어 놓는 거. 전체 소등을 하는 거, 그리고 위에 조명을 그렇게 밝지 않게 하는 집도 있거든요. 그럼 카페 같은 분위기로 해놓는 거, 바닥은 청소를 별로 안 해도 지저분한 걸 잘 못 느끼는 그런 것도 있고, 주방도 좀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하는, 혼자 살면 많이 안 해먹고 주로 시켜 먹잖아요. 그러니까 주방 공간은 작더라도 예쁘게 꾸며놓고, 그리고 화장실도 저는 화장실 신경 많이 쓰거든요. 조명이라든지 거울이라든지 배치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호텔 같은 느낌이다. 고급스러움 그리고 모던함 이런 걸 주로 추구한단 말이에요. 건물마다 조금 컨셉이 다른데 모던한 거 추구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좀 빈티지한 거, 그 중에서도 20, 30대가 좋아할 만한 걸 선택하는 거죠. 왠지 편해. 근데 딴 데 가보니까 이거 뭔가 좀 불편해. 아, 이거 때문이구나. 딴 데 가면 느끼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건 사실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예상해서 말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작은 차이, 불 켜놓는 거, 보안 이런 것들이 신경을 조금 더 쓰면 되는데 그 더 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얼마를 받아서 내가 대출이자 내고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건물 갖고 있는 분들 부자라고 볼 수 있지만 정해진 금액 내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공실이고 이러면은 마음 편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걸 줄이게 돼 있어요. 1차적으로. 근데 이게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조명 더 켜놓으려고 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한 달에 종일 켜놔봤자 몇만 원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몇만 원이 뭐 어디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선순환이 안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것만 아낄까요? 수리해야 될 거 좀 늦게 해요. 싼 걸로 해요. 네, 싼 거로 하고 그럼 이게 뭔가 어색하게 안 맞거든요. 이상해요. 네. 네. 들어오는 세입자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좀 그런데? 느낌이 안 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저기 전세 계약을 하나 하고 왔어요. 만기전 태실이라서 그 작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이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첫 독립을 하시는 분이에요. 첫 분가라서 신경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집을 전세 때문에 한 3달을 봤대요. 그 얘기는 강남에 있는 전세집 다 봤다는 얘기거든요. 다 봤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 거 들어오자마자 그냥 이거를 할게요. 그런 게 아마 그런 딱 그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럼요. 네. 집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이쁘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집이 됐건 사무실이 됐건 상가가 됐건 뭐 이게 맞아야 돼요. 구성이. 저것 때문에 좋고 뭐 이게 구성이 잘 돼 있고 이게 아니라 보는 사람은 그냥 느낌이 좋아. 이 느낌을 위해서 그 구색을 맞춰 놓는 거거든요. 그게 맞춰 놓으면은 좋다. 제가 추구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옆에 건물이 지어져서 거기 임대를 놓더라도 경쟁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뭐 이거 이 정도 넘어가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넘어가 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최근에도 파벽돌이라는 게 있어요. 천장에서부터 한 1.5m 정도 내려오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1m만 내려왔더라고요. 뭐 이상한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뭐 시공상의 뒤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쨌건 이거 내려주세요, 기존대로. 전체 느낌이 안 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저도 싶은 생각은 있어요. 없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돈이 더 드는데, 쉽게 말하면 절차가 더 걸리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근데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넘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의 임대를 들어올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떨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눈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뭐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플러스 그 관리, 응대, 수리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 임대 관리, 세입자 관리랑 뭐 시설 관리나 이런 것까지가 잘 되면 그럼 뭐 완벽한 거죠. 그 이상이 있을 수 없잖아요. 같이 찍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는데 대응을 참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자 설문조사 최근에 저희 카페에서 한 걸 보면 반응들이 대부분 좋아요. 물론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일부 뭐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럼 저희는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경우 이런 조사를 안 해요. 저희 말고는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어떤 게 좋냐 나쁘냐 불편한 거 해결해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월세만 내면 됐지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악순환의 시작인 거죠. 있는 사람이 만족해줘야 오래 사는 거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도 만족해주면 오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가 일어나고 친구들도 같이 근처에 살게 하려고 하고 누가 물어보면 소개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더군다나 비용을 들여서까지. 저희가 뭐 문자 보내는 비용이라고 하진 않고 답변해드린 분한테는 월세 중에 뭐 관리비를 뭐 감면을 해준다거나 이런 혜택을 드리거든요. 그 비용도 적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더라도 그걸 하는 게 맞다. 그 비용이 아까워서 그걸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직접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거에 만족하고 있고 만족하는 건 더 강화하고 불만이 있는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는 게 결국에는 공실률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시장을 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주위에 부동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가끔 얘기하면 저희가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사람들이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강남에 적어도 전세, 월세 이런 거 구해본 분이라면 대부분 알 거예요. 모르기가 힘들어요. 임대관리 업체들이 지금 공실률이 뭐 5% 혹은 그 이상 되는데 거기는 사실 세입자분을 맞춰서 계약을 하면 이제 그 월세를 집주인분께 드리는 거잖아요. 관리해주고. 그러면 안 들어와도 사실 그 임대관리 업체가 마이너스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시스템 아예 임대를 보장을 해주잖아요. 공실이 있든 뭐가 있든. 그러니까 저희는 빨리빨리 그걸 채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자체가 틀리구나.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이런 거죠. 보통의 임대 관리는 임차인이 있으면 월세를 받고 없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연체해도 못 받는 거고 달라고 해야 되고. 근데 저희는 임대료를 보장해서 주고 저희가 마이너스 나든 플러스 나든 그걸 지킨단 말이죠. 만 5년이 좀 넘었네요. 사실 임대 관리가 모호하게 되면 손해가 막심해요. 그러니까 손해가 날 때 뭐 적게 날 때는 몇백 나기도 해봤고 제가 몇천 손해도 나봤어요. 월 기준으로요. 그 상황에서 제가 그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년으로 치면 그거 적게는 뭐 6, 7천, 많게는 그 이상 되는 손해가 있었는데 저는 근데 그때 하면서 이렇게 될 거라는 확신을 했거든요. 아직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다. 그리고 임대관리 좀 더 타이트하게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금까지 해온 거거든요. 물론 월세를 받는 분들은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 알기는 어렵죠. 제가 그런 어려움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직접 임대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는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관리하는 입장으로 볼게요.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이거 막 열심히 해야 될 이유 있을까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실나면 손해로 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임대관리를 배수진을 치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든 임대만 나가고 거기서 빼먹기만 한다. 이 마인드로 했을 때는 1, 2년은 될 거예요. 근데 이거 롱런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구조 자체를 선순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그렇게 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임대관리 회사 중에서 임대료를 보장해 주는 데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보장할 자신이 사실은 없죠. 임대료를 보장하고 주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 임대관리 안 해본 사람이다. 이렇게 누군가는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글을 보기도 하고 했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지 현실에선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380개의 호실인데 웬만한 건물 직접 관리하셨던 분보다는 훨씬 많은 일을 겪었겠죠. 나 임대관리 잘한다 하는 건물주분 사실 드물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 저희가 뭐 임대관리를 더 잘하는 건 뭐 말할 필요가 사실 없죠. 겪었던 경우의 수만 하더라도 수십 배일 거예요. 저희 집 맞은편에 사시는 그 빌라 할아버지 거의 매일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그 앞에 쓰레기 청소하시는데 매일매일 항상 장갑 끼시고 하시더라고요. 건물을 직접 소유하고 그 위에 거주하면서 직접 관리하는 분들은 그 건물을 자기 몸처럼 느껴요. 내 발에 뭐 묻어 있으면 닦잖아요. 이게 좋기도 하면서 불편하기도 한 게 뭐냐면 내 건물 있다의 자부심 있죠. 자산이 그 정도로 형성돼 있다는 거 좋죠. 안 좋은 부분은 자산에 맞지 않은 세세한 거에 신경을 쓰게 돼요. 뭐 어디에 뭐 떨어져 있으면 저거 내가 주워야 되거든요. 자산이 50억인데 담배꽁초 줍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입자랑 서로 실갱이하고 있어요. 이번 달 월세를 냈니 안 냈니 막 나이가 이거 우리 자식보다 어린데 나한테 막 사태라면서 따져요. 오래돼 버리면 사람이 이게 짜증이 쌓여 있죠. 주위에서 보기에 저 사람 자산 많은데 왜 이렇게 깐깐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산에 맞지 않는 어떤 스트레스 지수? 건물 있고 하면은 편안하기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100% 아실 거예요. 이거는 다 해봤습니다 제가.
네, 오늘은 저희 현장팀 책임감 있게 하고 있는 저희 직원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궁금하신 부분 또 댓글 쓰시면 제가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답변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